안녕하세요. 현준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작은 소리로 책을 읽을까 해요. 왜냐하면 그냥 다정함의 형태라는 책인데요. 며칠 전에 서점에 가서 뭘 살까 이렇게 책을 고르다가 제 눈에 들어와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뭐랄까 되게 따뜻한 글들이 많이 있었다고나 해야 될까요? 서점에서 바로 구매를 해왔습니다. 정말 끌렸기 때문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를 다정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저는 굉장히 뭐랄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나를 다정하게 만드는 것들. 한겨울 침대에 앉아 스탠드 조명 아래에서 따뜻한 양말을 신고 책 읽는 걸 좋아합니다. 그 보들보들한 감촉, 당신과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날부터 쉬는 날이면 멀리 나가지 않고 동네를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동네에 너무 무관심했던 바람에 이곳에는 어떤 식당이 있는지 또 어떤 카페가 있는지 여전히 잘 모릅니다. 걷다 보면 생각보다 골목골목 숨어있는 아기자기한 카페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덕분에 어딜 걸어도 여행 온 것 같은 기분입니다. 정해진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걷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자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주 올 것 같은 느낌의 카페를 발견하는 건 생각보다 소소한 활력이 돼요. 커피가 맛있다든지 직원이 친절하다든지 의자가 편하다든지 통유리로 된 창문이 마음에 든다든지 플레이리스트가 괜찮다든지 하는 것들이요. 그럴 때 난 조금 여유로운 표정이 됩니다. 평소보다 엉덩이를 앞으로 빼고 앉아 단순 누운 모양이 되기도 하죠. 사소한 잘못이나 단점 같은 건 아무래도 좋은 상태로 몇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요즘엔 작업실에 앉아 글을 쓰는 일이 잘 없어요. 그곳에 앉아 있으면 뭐랄까 어쩔 수 없이 필사적인 기분이 드는 바람에 저거 필요 이상으로 글이 무거워집니다. 그 방 안에서의 난, 소설을 쓰는 동안의 난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고 믿으니까. 오늘은 10시쯤에 일어나서 집에서 간단히 운동을 했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씻고 몸을 말리면서 글을 쓰기 위해 카페에 가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신발을 신고 나오자마자 소나기가 쏟아져요. 그냥 맞기에도 다시 올라가 우산을 챙기기에도 애매한 정도라서 그냥 잠잠해질 때까지 조금 지켜보기로 합니다. 오 5분 정도 그렇게 서서 빗소리를 듣다가 보면 쉽게 멈출 비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다시 올라가 우산을 챙기는 대신 차에 가서 앉기로 합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틀고 테이크아웃 해온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모금을 마십니다. 오늘 읽을 책은
도널드 월시의 신과 나눈 이야기. 비가 그칠 때까지 읽을 작정입니다. 비 오는 날 차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건 개인적으로 무척 좋아하는 일입니다. 여행을 가다가도 비가 내리면 굳이 숙소를 잡지 않고 차에서 밤을 보낼 정도로 좋아해요. 빗소리엔 말이에요,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기도 울렁이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나는 태생적으로 비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기억할 수 없는 가장 어린 시절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그때 난 비를 좋아했을 겁니다. 아마 빗소리, 쓸쓸해지는 공기, 떨어지는 것들, 고이는 것들, 젖어가는 모양. 어느 하나 싫어할 구석이 없습니다. 요즘은 빗소리를 들으면 애틋함을 느낍니다. 대상 없는 애틋함입니다. 그립긴 한데 누가 그리운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에 난 그런 감정으로 삽니다. 아니, 감정보단 상태에 가까운 느낌입니다. 요즘에 나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상태로 사는 모양입니다. 이번 주엔 유난히 애틋함이라는 글자를 많이 적었습니다. SNS든 일기장이든 메신저 대화든. 그건 내가 한 주간 애틋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떠올렸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유와 애틋함. 어쩌면 마음에 여유를 갖는 바람에 그런 것들이 들어왔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 대상 없는 애틋함. 그런 것 같아요. 내리고 있는 비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좀 애틋해지죠. 옛날 생각도 나고 멍해지고. 밝은 걸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자주 가는 카페나 식당도 대부분 어둡다. 이런 탓에 집엔 빛을 내는 어떤 물건도 놔두질 않는다. 이를테면 전자시계나 전자레인지 같은 스위치 없는 발광체는 질색이다. 차단할 수 없는 빛이라니. 어지간해선 핸드폰도 엎어놓는다. 때문에 중요한 연락을 몇 시간 늦게 확인 못할 때도 있지만 정신적 스트레스보다 중요한 연락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적어도 맨 처음엔 안마 커튼이 좋아서가 아니라 빛이 싫어서 매단 거였다. 빛을 차단하기 위해. 신문지 같은 걸로 덕지덕지 바를 수도 있었지만 겉보단 일관적으로 새카만 천을 매다는 게 정신건강에 이로울 거라고 생각했다. 안마 커튼은 이제 세계와 나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한다. 저걸 치고 누워있으면 어지간한 세상의 광우는 먼 옛날에 본 것처럼 까마득해진다. 캄캄한 곳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그제야 몸의 감각이 열리고 확장됨을 느낄 수 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선연한 감각들. 시각은 불공평하게 독보적이라
다른 감각들을 쉽게 죽인다. 그래서 자기 전에 5분씩은 꼭 하루간 죽어있던 감각을 의도적으로 깨워줄 필요가 있었다. 그리곤 공상한다. 아주 말도 안 되는 일부터 어쩌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일까지. 방의 왼쪽과 오른쪽의 벽으로 간다. 어쩌다 마음에 드는 생각의 실마리가 잡히면 그 부분을 무한히 반복 재생하기도 했다. 반복될 때마다 그 디테일한 부분이 날카롭게 다듬어진다. 어떤 구석은 현실보다 더 현실적일 때도 있다. 그럼 그게 막연히 실제로 일어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다. 나는 이 평화로운 망상의 시간을 좋아한다. 결코 현실 세계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없는 이런 망상은 그대로 실체를 가지고 쏟아져 소설이 되기도 했다. 어떤 세계를 창조하는 일은 가끔은 암막 커튼을 내리는 일로부터 시작되기도 하는 거다. 운전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차 안에서 여러 풍경을 바라보는 것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노래를 크게 들을 수 있다는 점도 좋습니다. 차 안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멀리 있어서 지나치기까지 오래 지켜봐야 하는 것, 그리고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 오래 지켜봐야 하는 풍경은 이미 지난 책을 통해 서술한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엔 산이 많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산의 이름은 몰라도 그 생김새를 기억하게 됩니다. 몸집이 큰 건 지나치기까지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법이라 10분이고 20분이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사계절의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봄엔, 여름엔, 가을엔, 겨울엔 나무가 어떤 모습을 하는지 그런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나는 겨울산의 헐벗은 나무를 좋아합니다. 능선을 따라 각자의 모양과 방향으로 뻗은 그런 나무의 그림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스쳐 지나가는 풍경에 관해 적어보려고 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주로 가깝고 작은 모양을 하고 있어요. 가로수라던가 가게의 간판이라던가 사람들이라던가 버스 정류장이라던가 지붕 같은, 말하자면 주로 소소한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빠르게 달리다 보면 누군가의 일상이 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가오는가 싶더니 어느새 지나간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미련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쉽게 흘려보내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성질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꾸만 뒤돌아보게 되고, 뒤돌아보느라 정작 다가오는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짓을 반복합니다. 덕분에 소설가로 살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요. 운전을 하면 이런 상념을 얼마든지 떠올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지나가는 풍경이 못내 아쉬울 땐 먼 곳을 바라보려고 노력합니다. 체념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기 위해
애써 외면하는 겁니다. 먼 곳을 바라보다 보면 창밖의 소음이나 음악 소리 같은 게 더 잘 들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신경 쓰던 것이 사라졌기 때문일 겁니다.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면 실컷 따라 부르기도 하고 누군가 생각나면 불현듯 울기도 합니다. 차가 있어서 가장 좋은 점은요, 역시 완전한 나만의 독립적인 공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노래를 부르든 소리를 내서 엉엉 울든 뭐라고 할 사람이 전혀 없죠. 나는 이 작은 공간에서 그 안도를 느낍니다. 가끔 먹을 걸 잔뜩 사서 산 중턱 같은 곳에 가기도 합니다. 시트를 뒤로 눕히고 좋아하는 영화 한 편을 보고 다가오는 여운에 젖어 느린 속도로 산을 내려오는 겁니다. 언젠가 주말을 완벽하게 보내는 10가지 방법 같은 리스트를 짜게 된다면 반드시 상위권에 들어갈 완벽한 행복입니다, 이거. 그러네요. 시트를 눕히고 좋아하는 영화 한 편을 산중턱에 올라가서 본다. 정말 차는 그런 것 같아요. 자기만의 공간. 그쵸? 노래도 실컷 부르고, 저 노래 부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차 안에서 아무리 크게 부르더라도 옆에 안 들리잖아요. 그쵸? 그런 의미에서 나만의 공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직장인들이 차에 그래서 열망하는 게 아닐까요? 나만의 공간, 그쵸? 나만의 공간이 생기는 거 더 좋았으면 하고, 그래서 차에 그렇게 많이 애착을 갖나 봅니다. 나는 조금 느린 사람입니다. 새로 나오는 것들보다 예전의 것들을 더 좋아하고, 빠르고 시끄러운 것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은 제 기능의 30%도 제대로 활용하는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이북을 보면 눈이 불편하고, 키오스크를 누르는 것보다 직원에게 주문을 하는 편이 훨씬 수월하다고 느낍니다. 3D보단 2D가 좋고, 연필로 글을 적는 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노래들도 대부분 예전의 것들입니다. 새로 나온 노래들은 좀 제 플레이리스트의 견고한 벽을 뚫지 못합니다. 함께한 시간이 쌓이면 노래에도 추억 같은 게 덧붙여지기 마련이라 새로운 노래를 듣기보단 추억이 있는 노래를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이 노래는 광안리에 가면서 들었었지? 아, 이 노래는 누가 좋아하던 노래지? 하면서 말입니다. 노래엔 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힘이 있어요. 아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리나 가게, TV를 통해 그 시절에 유행하는 노래를 수십 번, 수백 번 듣게 되기 때문일 겁니다. 여기까지 쓰고 어린 시절 좋아하던 노래 몇 곡을 플레이리스트에 넣었습니다. 첫 번째 곡은 줄리안. 가사가 귀여운 노래예요.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2001년에 나온 노래일 거예요. 그 시절엔 카세트 테이프를 많이 모았어요. 모든 노래가 실체를 가지고 수납장 안에 차곡히 쌓여가던 그 시절. 좋아하는 가수의 앨범이 나올 때마다 1,000원짜리 몇 장을 가지고 음반 가게에 가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노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파동을 가지고 공간을 유영합니다. 보통은 어디서든 창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노래를 튼 지 1시간쯤 지나면 공간 안에는 보이지 않는 멜로디와 가사, 감정의 잔여물들이 잔뜩 고여있을 있을 겁니다. 그런 날엔 어김없이 모서리진 곳마다 감정의 잔물결이 일렁입니다. 한번 공간을 통과한 노래들은 잔향처럼 무언가를 남겨놓아요. 열몇 시간 동안 꼼짝없이 앉아서 글을 쓴 날이면 그런 것들이 어렴풋하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 몸엔 모서리들이 많고 어린 시절부터 차곡히 고여있던 그런 것들이 잔물결을 만나 공명을 일으킵니다. 그런 날에 말이에요. 어김없이 좋은 글을 쓸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월급을 받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지난달 골라놓은 책들을 한꺼번에 구매하는 일입니다. 월급을 받은 날엔 보통 8권의 책을 사고 그 뒤로 한 달간 여기저기 다니면서 눈에 드는 책이 있으면 별 고민 없이 또 사버립니다. 언젠가 책 사는데 돈을 아끼지 마라.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전요 신앙처럼 믿고 살아요. 합리화죠. 이런 연으로 한 달이면 보통 15권의 정도의 책을 사게 되는데 그 중에 10권 정도는 다 읽고요. 5권 정도는 그대로 책장에 꽂히게 됩니다. 매달 읽진 못하고요. 꽂히는 책이 1년이면 좋게 60권은 되는 셈이죠. 하지만 이걸 낭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책을 고르는 순간에 나는 평소에 나보다 훨씬 현명하고 신중한 사람이라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놓으면 언젠간 읽고 말 거라는 그런 막연한 체념 같은 게 작용하는 탓이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작가니까 그런 생각 하나면 이 정도의 과소비는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세 개의 시선을 가진 독자입니다. 최초의 한 번은 순수한 독자의 눈으로, 두 번째는 작가의 눈으로, 마지막 세 번째는 기획자의 눈으로 책과 마주하게 됩니다. 좋은 책을 읽을 땐 주로 기획자나 작가의 눈으로 그렇게 책을 대하게 되죠. 문장과 문장의 배치, 행간 사이에 숨어있는 것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은유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피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책을 읽을 때의 나는 꼼짝없이 독자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의반 타의반이에요. 오랜 시간을 할애해도 도무지 쓸 수 없겠다 싶은 그런 문장이 2개 이상 보이면요, 그때부터 숨을 죽이고 쏟아지는 글자의 세계를 버텨내는 일에만 온 힘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독자와 작가, 기획자 여태연이 모두 감탄할 만한 책을 발견하는 일은 내 삶을 유지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책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건 곁에 두고 싶고, 책을 곁에 두다 보면 자연히 표지와 제목의 상관관계 같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글자의 모양이나 종이의 두께가 모두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재질에 따른 냄새, 페이지의 밀도, 손끝에 닿는 촉감,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 역시 모두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허공에 떠다니는 이야기를 묻고 박제한 글자들은 또 얼마나 멋진가요?
나는 책이 가진 힘을 믿습니다. 어떤 한 문장이 누군가의 생을 온통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책들이 잔뜩 모여있는 책장은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기적일 수 있는 겁니다. 그 애가 좋아한다던 노래를 새벽 내내 들으면서 몇 번이나 창문을 돌아봤다. 비가 온다는 소식은 없었지만 자꾸만 어디선가 빗소리가 났다. 그래, 그 애가 사는 나라에선 예보 없이 비가 오는데도 별로 이상할 게 없다지. 그만큼 자주 내린다고 했다. 그 애는 예보 없이 내린 비와 닮았다. 기대도 마음의 준비도 없이 쏟아져서는 온몸을 적시는 게 말이다. 커피나 비를 좋아한다면 이곳을 사랑하게 될 거라던 그 애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것을 좋아하지만 당신을 훨씬 더 좋아해서 당신만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번 주 일요일은 비가 온다고 했다. 마침 주말에는 새로 산 시집을 읽으려던 참이었는데 잘 됐다 싶었다.